안녕하세요. 티발롬. 휘발유입니다. 자, 오늘 올해 첫 드디어 2026년이 밝았습니다. 병원년. 병원년이 뭐 붉은 말이라고요? 네, 붉은 말의 해. 페라리? 페라리 갖고 싶다. 좋다. 페라리의 갑자기 해입니다, 여러분. 페라리의. 고급지다. 페라리의 해가 왔다는 게 불타는 말. 네, 아니 저기 보니까 뭐 그런 건 좀 잘 믿지 않는데 막 81년생 닭띠 그다음에 또 저요? 네. 뭐 엄청 올해 좋다고 올해 좀 기운 좀 얻어서 올해 잘 다져놓으면 네. 내년이 훨씬 좋습니다. 뭐 막 그런 게 엄청 뜨더라고요. 초에 뭐 저는 신년 그런 초라 걸 좀 믿습니다. 그런 건지 몰라도 확실히 신년이다 보니까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어떤 이런 여러 SNS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어떤 운, 올해 계획 이런 게 나오면서 저희도 오늘 주제는 신년 계획. 어찌 보면 좀 되게 의미 있나 싶을 정도의 주제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올 새해가 되면 뭔가 좀 마음을 다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마음을 좀 다잡고 계획을 세우시는 편입니까? 저는 완전 다잡죠. 완전 다잡고 실천을 못할지라도 저 한번 웃어도 됩니까? 왜? 아 웃기다. 내가 마음을 다잡겠다는데. 네, 지금 좀 웃겼습니다. 네. 신년 계획을 세우면요. 대부분 한 19일에서 20일, 그러니까 3주 안에 포기를 하게 된대요. 신년 계획을 세우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뭐 자기개발, 운동, 일찍 일어나기. 거의 대부분 다 건강과 자기개발에 관련된 건데 네. 휘발유님은 어떠세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일단 올해는 정말 병오년을 맞이해서 페라리? 2026년 정말 이 노력의 결실들을 이뤄나가고 싶은 욕심, 소원 그런 마음에 일출을 봤어요. 산에 오. 올라가서 불암산 올라가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이어트에 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작년에 다이어트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작년에 제가 거의 한 10kg 정도 감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옆에서 이 다이어트 하는 과정을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는 거 봤거든요. 결과물 와 이게 저만 갖고 있는 그 저희 제일 처음 촬영했던 촬영본이 죽을래? 있어요. 내 저작권 있으니까 그거 안 돼. 저만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인터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이 이진님은 다른 사람입니다. 와 제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어쨌든 작년에 이미 엄청난 성공을 하셨는데 올해 또 다이어트를 계획을 세우셨고요. 또 뭐가 있죠?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자.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거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자, 변기 청소 매일 하자. 그거를 1번으로 하는 거를 매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등산, 산에 많이 가자. 그리고 백패킹 많이 가고 일본어 20년째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히라가나밖에 모르는데 올해는 진짜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영어 단어도 좀 많이 딸이랑 같이 외우고 네. 그리고 또 뭐 많이 놀고 열심히 일하고 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일본어 공부는 아까 지금 뭐 새해 20 며칠 오면 포기한다고 하는데 책 네. 사가지고 하루 공부하고 하루 만에 포기. 책 사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제가 그 일본 콘텐츠 보면서 네. 요즘 일본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는데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배워보자. 어차피 이렇게 많이 볼 거면 공부를 하면서 해보자 했는데 역시나 저는 네. 확실히 그 언어는 저도 언어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뭐 하는데 언어는 다작가 많이 보는 게 그리고 많이 외워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신년 계획이라는 게 막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뭐 하라 그러고 뭐 어떤 일과표 뭐 일기 쓰기, 아침에 줄넘기 하기 그거 네. 있었잖아요. 막 그런 거 하면서 나이대별로 약간 좀 마음가짐도 좀 바뀌지 않나. 뭐 약간 젊을 때랑 지금 이제 저희가 중년의 나이에 진입했 중년. 와 슬프다. 무슨 소리야? 중년 아니라고 이렇게 우기면은 지는 거죠. 영포티. 나이대에 따른 어떤 마음가짐도 좀 다른 게 있나요? 어떠세요? 저는 작년 25년 12월과 26년 1월 넘어오면서 되게 병오년으로 이렇게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에너지가 변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고요. 이게 45와 46은 되게 달라요.
어, 누가 보면 막 뭐 네. 네. 40대 초반의 그 5년과 지금부터 이제 5년을 잘 보내야 음. 50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을 시작하는 나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운 마음이 엄습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그냥 잘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올해는 특별했어요. 왜냐면 저는 절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새해니까 올해는 막 그렇게 경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봤어요. 아, 이게 그러면 나이대의 그 다른 마음가짐인데 그럼요. 나이 50이 되기 전에 정신 차리자. 이게 제가 진짜 그럼 어릴 때는 어떠셨는데요? 그냥 애 키우면서는 네. 정신 없었고 30대 때는 다 어떤 성취 같은 거, 목표 같은 거 그런 거 있었고 또 20대 때는 뭐 그냥 술 먹고 30일에서 1일 넘어갈 때 술 먹고 밤새 놀고 그랬죠. 확실히 저도 약간 좀 비슷한 게 어릴 때, 그러니까 20대, 30대 때는 신년 계획 같은 거를 막 굳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한 해 지나가는 게 막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릴 때는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가잖아요. 붙잡고 싶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가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 이유가 다 있어요. 어릴 때 예를 들어서 20살이면 20분의 1 중에 하나니까 시간이 엄청 소중한 거예요. 느리게 가는 거죠. 20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뭐 40살이 넘어가면 40개 중에 한 개니까 이제 저희가 느끼는 체감 시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때는 약간 이런 신년 계획 같은 거는 굳이 뭐 신경 안 쓰고 살다가 하루하루가 그냥 뭐 똑같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친구들이랑 좋은 행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들이랑도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매년 12월 31일 날 이제 같이 다 모여요. 가족들끼리 다 이제 뭐 와이프들, 애기들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 행사 중에 하나가 신년 계획을 써요. 그래서 올해 내가 목표로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뭐 개인, 일, 그다음에 뭐 가족, 친구, 뭐 이렇게 뭐 성취감 이런 것들을 적어서 그 1년 동안 그거를 많이 이루는 사람한테 저희가 뭐 상금을 준다든가 뭐 이런 행사를 한 14, 15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와, 네. 30쯤에 네, 대단하다. 30대 초반부터 그런 걸 어, 해서 이렇게 오고 엄청. 있으면서 확실하게 저는 이제 그거를 음. 10년 동안 쭉 봐오면서 바뀐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다이어트를 해서 뭐 운동을 해서 이런 어떤 자기 개발에 관련된 걸 했다면 한 6년 전부터 꾸준하게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개인 사업 계속 할 수 있기.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제 일을 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일하고 왔을 때 그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가족이랑 친구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혼자 떨어져서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요게 인생에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서 몰랐지만 사실 되게 삶에 큰 활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엄청 힘이 엄- 되고 소중한 맞아요. 네. 거죠. 그래서 신년 계획에 매해 마지막에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같은 시간 보내기를 꼭 적고 있습니다. 와, 네, 감동이다. 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무리해서 요즘에 계속 스케줄을 잡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다 그런 보니까 생각 왜 해? 개인적으로 내년에 이 자리에 나도 꼭 참석하고 싶다. 음. 네, 약간 그런 바람이 좀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마음가짐이 그전에는 뭔가 좀 대단한 걸 이룰 거야. 작년에 하지 못했던 어떤 거를 올해는 꼭 성공할 거야. 이런 거에서 지금에 있는 되게 소중한 가까운 일상이 다음번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약간 그런 마음가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신년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네. 작년에 뭐가 어땠고 올해는 저는 좀 안 해봤던 거를 도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웃어? 씨. 아, 좀 오늘 웃기네요. 야, 아, 좀 웃긴다. 아, 네. 안 해봤던 네. 거를 도전하는 편이라고. 이게 딱 보면 그 괜히 이게 저희가 요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J냐 P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개인적인 성향은 P인데 J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J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향도 좀 J스러운 게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이진님은 완전 극 P입니다. 극 P. 그래서 저희가 제이 되고 싶다. 신년 계획 이런 걸 볼 때도 제가 처음에 신년 계획을 들으면서 이렇게 막 가만히 한 10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과연 될까? 왜 안 돼? 왜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 생각을 왜 하지? 근데- 계획을 세울 때 왜 될까를 생각하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 제가 작년에 막연하게 나는 러닝을 해야겠다 해서 작년에 10km 마라톤 완주했거든요. 와, 630에. 네. 그것처럼 올해는 마라톤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더 달리기를 더 해야겠다. 플러스 제 찐 베프가 기타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드럼을 조금 쳤었는데 내가 그럼 드럼 연습해갖고 우리 합주하자. 그런 거. 그거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보면 그게 신년 계획이냐고. 신년 계획이죠. 신년 계획 아닌가요? 아니 그게 신년 계획이냐고 좀 저를 조롱하지 않으셨었나요? 아니요, 조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년 계획을 듣는데 저는 1년에 계획을 한 2개, 3개 정도만 잡아도 그거를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지금 벌써 요 잠깐 주제 10분도 안 된 얘기 동안 아직 다 말 안 한 거 더 많이 있어요. 네, 계획이 엄청 많아가지고 저는 그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롱한 게 아니고요. 조금 우습다고 표현할게요. 아니 기다려봐, 드럼도 배워야 돼, 1호도 해야 돼, 그리고 매일 아니 뭐 화장실 내가 뭐 마스터 한다 그랬어? 지금 조금씩 시작하면 언젠가 네, 잘하겠지. 등산해야 돼. 또 뭐 한다 그랬지? 런닝도 해야 러닝도 되고 해야지.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면서 일도 합니다. 일도 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찍고. 네, 유튜브 저희 하는 것도 하고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럼요, 저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죄송해요, 거짓말이고. 여기 보면은 확실히 제이와 피의 차이가, 제이는 약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좀 하는 편이고 아니 왜 할 P는 수 있는 거가 목표고 계획이지? 아니 왜 꼭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하고 그거를 또 정해놓으면 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정말 좀 다른 건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못할 계획은 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정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착, 응?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생각도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하다가 또 하나가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사실 되게 좋은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삶 자체가 원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뭘 굳이 하지 않아도 핸들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다이나믹합니다. 이렇게 많아서 할게. 이게 너무 뭘 많이 잡으면 저는 이제 계속 그거를 뭔가 해야 된다라는 스트레스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최소한,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물론 계획이라는 거를 잡지 않고 머릿속에서 이제 막연하게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저런 거 하고 싶어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죠. 하지만 그거를 저는 좀 굳이 입 밖으로 꺼내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언력이라는 걸 좀 믿는 편이라서 말의 힘, 그러니까 말을 내뱉으면 그게 정말 된다고 믿어서 제가 이걸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만일에 못하게 될 경우 저는 좀 제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좀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고 나 이거 한다고 했는데 나 이거 왜 못하고 있지? 저는 그래서 그 똑같은 말의 힘인데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일부러 해요. 그러면 저는 잘 못 지킨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면 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이진님은 그래서 오히려 말을 하고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말을 하세요? 아니면 우선 막 쫙 펼쳐놓고 달려본다? 아니면 좀 계획을 수렴해서 정확하게 몇 개 포인트만 찝어서 집중한다? 요런 걸 봤을 때 제가 한참 이제 아침 운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운동을 좀 못하고 있는데 아침 운동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치님이랑 한 7년, 8년을 꾸준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새벽이라고 한 시간이 저한테는 한 6시, 7시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고 정리하고 출근하는 게 딱 맞는 거였는데 아침 운동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작심삼일. 작심삼일만 하자.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자.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3일만 하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3일도 엄청 대단한 건데요. 엄청 대단한 거죠. 근데 원래 뭐 나 오늘 운동을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 스케줄링 잡는 게 뭐 4일, 5일 막 이렇게 무리하게 잡는데 최소 나는 3일만 하면 완전 성공. 그렇게 했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도 거의 근접한 걸 하다 보니까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한두 번, 두세 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좀 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저는 계획을 좀 그렇게 잡습니다. 뭔가 타이트하게 이걸 하기 위해서 막 저를 채찍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최대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스케줄을 잡는 게
저는 조금 오래 하더라고요.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는 전 그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획했던 것들, 그러니까 계획이라기보다는 내가 꿈꾸는 거, 올해 좀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하면 1월 1일부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월, 2월에는 다이어트도 좀 하고 날씨 좀 풀리면 3월, 4월에 러닝 슬슬 시작하고 와. 여름에 제인데? 완전 계획형이네.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와, 그럼 월별로 지금 스케줄을 짰다는 얘기예요? 스케줄을 짠 게 아니라 네. 제 사고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 쫙 해야지 하는 게 매일매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내가 마음을 품고 있으면 1월, 2월에는 네. 당연히 다이어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정신 놓으면 완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12월에 잠깐 정신 났는데 다시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1월에 와가지고 지금 20일 다시 급진급파 해갖고 겨우겨우 부여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때 그거 있었지? 그거 지금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무슨 계획을 무슨 월별 계획이든 월별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러닝을 하지 뭐 지금 1월부터 러닝을 해요. 방사형. 이게 사고의 방식이 방사형입니다. 확실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딱 듣잖아요. 답답해 갑자기 막 계획을 횟수를 왜 막 이러면 나는 아. 숨이 막힌다. 이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든 꾸준히 지속한다는 게 지속 가능한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단순하게 뭐 신년 계획만 막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삶에 녹아져 있는 많은 이슈들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일도 꾸준히 오랫동안 하나의 일만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뭐 결혼, 연애, 뭐 관계 이런 것들도 확실히 삶에 관한 것들이 꾸준하게 지켜온다는 게, 그리고 신년 계획도 저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꾸준하게 할 수 맞아요. 있다는 게, 1월 달에 마음 먹었던 것들을 내가 한 8월, 9월에도 계속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문장 외우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거를 하나씩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신년 계획을 좀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는 게 저는 물을 마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물을 마시느냐,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물을 아침부터 몸에 안 좋아. 원샷 그냥 왜 마셔 그거를? 때리면 그냥 따뜻한 물 드셔야죠. 막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자고 일어나면 이제 막 입도 좀 텁텁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변화되는 뭐 이런 걸 좀 봤어요. 보면서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되게 상식적으로 커먼 센스한 얘기더라고요.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낫겠지. 그럼. 아무래도. 그래서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번 했고요. 오늘은 찬물로 또 저도 모르게 목말라가지고 찬물 덜컥 마시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계획이라는 게 좀 거창하지 않고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매일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쭉 인생 사시면서 엄마로서 또 그냥 본인의 어떤 경단녀로서 경영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여태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었던 게 있으세요? 글쎄요. 꾸준히 하는 게 사실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을 가장 먼저 하고 그걸 매일 해보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이어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정말 빼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매년 4월부터 다이어트를 해서 8월에 지금보다 조금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됐다가 90, 10일 되면 다시 찌고, 이 똑같은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하는 루틴을 5년 정도 반복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딱 심은 거죠. 루틴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작년에 진짜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오늘 탄수화물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내가 먹지 않는 거, 그거를 그냥 삶에 쭉 깔고 가는 거예요. 내가 꾸준하게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딱 세팅을 바꿔버린 거죠. 탄수화물을 안 드시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요. 그런 뭐라고 하죠? 정제 탄수화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확실히 요게 되게 좀 저희 씬에서는 좀 핫한 얘기인데요. 탄수화물을 먹는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 저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모든 음식에는 탄수화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는 샐러드 같은 경우에도 대체 탄수화물을 꼭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고객분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도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 그렇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신경 써서 저희 음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저희 음식을 통해서 못하게, 다이어트에 관련되면 뭐 완전 무슨
닭가슴살에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꾸준히 드시니까. 저는 그래서 맛있거나 살고 싶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말씀이었고, 탄수화물이 사람들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꼭 필수고, 그게 밀가루 뭐 빵 이런 데 곡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배추 이런 야채도 충분히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고, 제가 당에 민감한 집안이고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정제당을 먹으면 바로 근데- 확확확 1kg씩 하루에 1kg씩 찝니다. 하지만 정제당이 맛있다. 즐겁다. 이제 내 입에는 안 맛있어. 기억에서 지웠으니까 맛있다고 말하지 마시죠. 즐겁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제당은 즐겁다. 속으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뭔가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뭐 건강, 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른이 철 드는 거라는데, 철 무거워서 이미 예전부터 무거운 거 드는 거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서 헬스 엄청 오래 하고 막 이래서 무거운 거 드는 거 좋아해서 철은 좀 일찍 들었는데, 막 너무 아재 개그다. 지금 뒤늦게 이해하고 지금 갑자기. 그래요? 이제 나 지금 이제. 네. 아니, 저는 원래 무게 치는 거 좋아해서 철은 일찍 들었습니다. 근데 막 좀 대충 살고 싶기도 해요. 막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게, 며칠 전에 어떤 한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눈 게 있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열정이 떨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포기하게 되는 나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ENFP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렇게 보면 와 저거 멋있다, 재밌겠다 이러면 되게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 따지지 않고. 근데 사실 이게 MBTI랑 좀 관계가 없는 게요.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제가 잠자는 시간을 빼고 제가 하루에 가용하는 시간이 한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를 쓰는데, 저는 그 중에 일을 한 14시간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런 유튜브 촬영도 하고 편집도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제 일을 하면서 이런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을 늘릴 수밖에 없고, 잠은 더 이상 못 줄이겠더라고요. 큰일 나. 죽어 이제. 네, 아니, 그렇게 하면. 제가 잠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좀 늘어서 잠은 무조건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취미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한다고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저께 한 5천 자도 못 읽은 것 같아요. 책 좀 보려고 이렇게 핸드폰 딱 켰다가 시자마자 그냥 바로 눕고 일어나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이제 확실히 조금 대충 살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요 나이가 되니까 지금 가장 불태울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나이?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사업하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33살에 창업한 거였거든요. 그때 창업 안 했으면 저는 그 일을 못 해냈을 거예요. 왜냐면 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때에 비하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인 거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지금 제 나이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내년에 다를 거고 내후년에 다를 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체력적으로. 뭐 모든 게요. 체력은, 네, 아니 뭐 열정, 마인드 이런 거. 제 생각엔 열정이란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안 하고는 체력이랑은 다르게 제 머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열정이 좀 식는 거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욕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어릴 때는 이제 어떤 이성에 관련되는 욕구가 많다 보니까 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죠. 그러니까 자꾸 여자친구나 이런 거에 좀 이끌려 다니는, 제가 잘 알죠. 쫄쫄쫄 쫓아다니고 저였거든요. 학점은 F 받고. 네. 뭐 다 그렇죠. 근데 나이를 좀 먹으니까 40대가 되니까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성욕이 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면서 냉철한 사고가 가능하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이거에 휩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도파민에 휩쓸리지 않고 테스토스테론이 최하다? 아주 낮게 산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을 내리고 살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어려운 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열정적이시니까. 저는 좀 차가운 편? 저는 그런 완전 거에서? 좀 불같은 성격이긴 하죠. 맞아요. 되게 내가 꽂히면 저는 추진력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추진력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느끼기도 해요. 왜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라이딩하고 뭐 학교 학원 이렇게 케어하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도 그 틈 사이사이에 조금씩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확실히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나만의 계획을 세우는 거에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어느 한 파트에서는 희생이라는 거를 하셔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희생이라는 거를 일에 관련돼서 하고 있어서 오히려 가족이랑 시간을 좀 못 보내고 있어서 좀 되게 속상하고 아쉽긴 하거든요. 아이한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가 희생이라기보다는 보람? 헌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희생이라는 단어로 하기에는 그 일의 가치가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게 완전 아이가 있고 없냐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만일에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니까 제가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해주고 싶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한 발자국 스텝백해서 생각해 보면 개인이 하고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삶이란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거기서 내가 해야 되는 시간들을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이 있고 내가 써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과 관련된 건 내가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아이를 위해서. 물론 이게 희생은 아닙니다. 헌신이죠. 하지만 조금 더 아까 말했듯이 한 발자국 뒤로 봐서 개인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이 개인이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쓸 시간을 희생해서 헌신으로 조차하는 거죠. 맞아요. 약간 다른 얘기긴 하다만 어쨌든 이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렇게 새해 신년 계획을 갖고 쭉 이어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산다. 열정적이시니까 사실 뭐 그 열정이 아까 질문했던 거에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냐 말씀하셨는데 딱 그 말씀이 맞아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간 그런 얘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불태우면 쟤만 남는다? 네 그거 장작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연료는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연료 보충을 어디서 하세요? 저는 막 에너지를 쓰고 움직이고 달려야 에너지가 보충되는 체질이어가지고 제가 안 되고 제가 가만히 누워있고 방에 앉아있고 집 밖에 안 나오면 제가 아프고 병이 난 거고요. 저는 달려야 됩니다. 산에 올라야 되고 자가 발전 타입이구나. 네, 자가 발전 타입이어서 에너지 충전을 그렇게 몸을 써서 움직여서 저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저는 막 밖에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스케줄을 엄청 달리고 오면 저는 꼭 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집에서 저희 강아지랑 고양이 이렇게 무릎이랑 이런 데 앉혀놓고 책 보면서 한동안은 팝콘 먹는 거에 좀 빠져서 퇴근하고 매일 팝콘을 한 봉지씩 먹으면서 책 보다가 팝콘 한 봉지 다 먹고 팝콘 다 먹으면 귤 한 3-4개 까먹고. 팝콘을 왜 먹어? 고지혈증 걸려요.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죠? 정대당은 행복이다. 먹으면 안 돼. 행복했다. 지금 이제 지겨워서 물려가지고 안 먹는데 저는 그렇게 뭔가 사람을 만나고 오면 저는 다시 집에 와서 저만을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까 제가 막 움직인다고 했을 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저 혼자 몸을 쓰는 거, 달리기, 요가, 그게 되게 필수예요. 저도 필수인데요. 저는 좀 다르게 필수인 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저는 좀 하는 편이고, 그거를 해서 에너지를 자가 발전 타입을 얻는다가 아니고 저는 그냥 숙제 같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제일 큰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자기만족. 자기만족의 뽕이 정말 끝까지 차기 때문에, 특히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저 미라클 모닝에 관련돼 있는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전 타입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좀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좀 늦게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일찍 주무시고, 이건 다 타입이 다른데 유난히 좀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 자기 뽕이 엄청 차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세상에 가장 어려운 거를 난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힘든 거다만 저는 운동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싫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가 발전이 돼서 막 힘나가 아니고, 오늘도 해야 될 거 하나를 끝냈다. 그래서 제일 아까 하기 싫은 거 화장실 청소를 하셨잖아요. 먼저 끝내는 것처럼 저도 아침 운동을 좀 하면 우선 오늘 해야 될 걸 끝내니까 운동할 때마다 항상 똑같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저는 이제 유명하신 코치님이랑 운동을 해서 정말 저를 거의 끝까지 항상 몰았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그때 엄청 많이 좋아졌죠. 대신 그게 재밌고 좋았지만 막 운동하면서 이건 아니었어요. 그냥 대신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는 자기 뽕,
나 뻥. 오늘 이거 해냈다. 어... 그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러닝도 그런 뽕이 진짜 장난이 아니고 또 하나는 제가 약간 우울증 이런 게 있었던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공황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내려면 운동이 필수예요. 어떻게 보면 살려고 시작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움직여야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내가 안 움직이면 병이 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확실히 우울증 공황장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그 한 터널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우울증 공황장애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건 저도 운동이었어요. 근데 우울증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 믿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거울이 있었어요. 되게 큰 거울이. 그래서 손님들이 거기서 사진 찍을 수 있게 어떤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포토존? 네 그런 거 해놔서 한 찍게 해놨는데 출근하면 이제 거기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 거울을 옆으로 딱 봤는데 째려보고 있어? 거울 속에 있는 저랑 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제가 저를 비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나 보이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이상하게 보이게 되게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농담이에요. 아니 진짜로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 되게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제가 미친 줄 알고 이게 뭐지? 라고 다시 봤더니 또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모자나 뭐 마스크나 이런 거 잘 안 쓰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제 모습이 다른 게 보이니까 저를 좀 가리려고 마스크도 쓰고 다니게 되고 모자도 꼭 쓰고 다니게 되고 신경정신과라고 저번에 한번 교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신병원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 엉덩이 저는 제가 정신병 걸린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완전 다른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 거울 속에 있는 걔가 저를 엄청 비웃었어요. 그게 너무 무섭고 꼴보기 싫고 자아 비판 이런 것도 심해지면서 사실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 산책 이게 1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신년 계획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들 목표로 삼고 계시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자기 개발입니다.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언어의 공부도 될 수 있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요. 금주 금연도 있긴 한데 금주 금연은 저는 신년 계획이랑은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금주 금연은 신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해야지 하면 딱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신년에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뭔가 바뀌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저희가 항상 얘기했듯이 저희는 각자의 분야에서 꾸준하게 저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첫 스텝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냥 해? 그냥 해가 아니고요. First step is always hardest. 이 얘기를 저는 제일 좋아해요. 첫 번째 계단 올라가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계단 올라가는 것만 하면 그 다음번 계단은 좀 늦게 해도 되니까 뭐 2-3달 있다 해도 되니까 1월달에 아침에 걷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지금 한파여가지고 완전 뭐 난리잖아요. 이럴 때 걷지 마세요. 이럴 땐 멈춰도 되니까. 대신 날 좀 풀리면 또 한번 걸어보고. 내일 영하 10도인데 저는 북한산 갑니다. 벌써 추워. 그래서 이렇게 뭔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찾아서 하는 게 각자의 좀 성향에 맞춰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년 계획이라는 주제를 들고 한번 와봤습니다. 저희도 저희 채널에 관련돼 있는 계획, 목표를 세웠었죠. 계획 네. 한번 말해주시겠습니까? 뭐였지? 자, 뭐? 저희, 뭐 잘하는 거지, 잘 되는 거 대박 나는 거지, 뭐야? 무슨 계획이? 저희 뭐 잘 되면 되지. 저희 티발로 휘발려의 올해 목표는 우선 구독자 1000명 모으기입니다. 그리고 광고 받아오기. 사실 저희 이제 벌써 저희 뒤에 보시면 이제 광고 배너처럼 만들어 놨는데 벌써 광고를 받기 시작해서 광고가 몇 개 4개 채워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롱폼부터는 저희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도 소개를 하게 될 것 같고 올해 저희의 목표는 1000명인데 사실 이 1000명에 관련돼 있는 목표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이제 휘발유님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좋아요와 댓글 잘 안 달리는데 그래도 저희는 꾸준하게 올리고 저희가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촬영을 하게 된다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촬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카메라 사고 싶다. 카메라도 사고 싶고 마이크도 사고 싶고 뭐 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저희가 내년 요맘때 저희가 또 같이 이런 컨셉으로 촬영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 성시경 님이 5년 전에 일본어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나도 일본어 해야지 하고 책 샀는데 일단은 지금 러닝도 해야 되고 건강 다이어트 그리고 제 일도 해야 되고 해서 일본어는 하여튼 올해 언젠가 할 것 같아요. 시작.
다음번 내년 요때 일본어로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휘발롬 휘발려 어쩌고 이러쿵이었습니다. 나 이거 이상한데?